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네. 지금 이렇게 더운데 금방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 올 거거든요. 이런 네네. 방학 끝나면 네. 작년 결과가 어땠는지, 계명대학교 작년 결과들이 어땠는지 전형별로, 뭐 네. 학과별로 네. 좀 공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네. 시원하게 좀 궁금증 해소해 네네. 저희 학교가 종합대학이고 전공이 많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전체 수시의 경쟁률이 6.46대 1이 나왔었습니다. 6.46대 1. 네네.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편차는 굉장히 크지만, 네. 보건계열 같은 경우 뭐 의예과, 간호학과, 이런 경찰행정학과 등 인기 있는 과들은 전형의 구분 없이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요거는 뭐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인기 있는 과들이기 때문에 꾸준히 경쟁률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략적으로 뭐 이런 거 공개돼 있나요? 공개가 다 돼 입학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네네. 아.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Q&A라든지 이런 것들 네네. 통해서 물어보시면 이런 것들은 뭐 다 충분히 공개되는 자료니까 대략적으로는 뭐 15대 1 내외로 보시면 되고요. 의예과나 뭐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뭐 20대 1 이상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교과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과는 유아교육과였습니다. 네. 24.25대 1이었고요. 엄청 높네요. 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요게 이제 그 사회적인 흐름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아교육과가 그 아웃풋이 좀 좋습니다. 유치원교사 임용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알려지면서 최근 한 2, 3년간의 유아교육과가 좀 많이 경쟁률이 올라온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가 광고공부학도 좀 이제 유명하다 보니 네네. 교과 전형에서 광고공부학도 16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고요. 아,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네, 이재석이라고 네. 예, 아직까지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이름을 그러니까요. 알리고 계신 분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공부학도 저희 학교에 조금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종합 전형으로 넘어간다면 종합 전형도 저희가 이제 추세로 봤을 때 유아교육과가 굉장히 높게 22.8대 1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학과도 22.8대 1이 나왔었습니다. 심리학과도 16대 1이 나왔는데요. 전통적으로 종합 전형에서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는 매년 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게 좀 인문 사범 계열에서 조금 약간 그 네네. 성향이 있네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그 원서 접수하실 때는 그 최종 공개가 되는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오후 2시까지는 지켜보시고 원서를 네. 내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과 계열로 넘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는 건축학과라든지 건축. 예, 화학공학과 쪽이 경쟁률이 조금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좀 한 번 더 모셔가지고 계명대학교 설명을 네.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뵀을 때 네네네.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고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 친구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네. 계명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좀 어떤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하는지 네네. 좀 아까 10년 차 되신 입학 사정관 네. 경력이 있으시니까 네. 대략적으로 좀 어떤 유형의 학생들이 좀 오는지 좀 알 수 있나요? 네. 저희 학교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시작한 지가 이제 오래됐는데 이 전형 명칭을 통일하기 전에 대기업에서 이제 통일을 해주셨는데 네. 뭐 통일하기 전에는 저희가 명칭 이름이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었습니다. 잠재능력 네, 우수자. 그 전형 명칭도 사실은 대학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철학을 담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든 전형이었고요. 그 기조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지원하는 친구들은 뭐 특별히 우수한 친구들은 아니에요. 계명대학교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이런 학생부 종합 전형의 여러 요소들이 내가 이건 괜찮은데 이건 좀 못한 것 같아. 나는 봉사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세특이 좀 약해. 뭐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상 지원하는 친구들은 지금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과 똑같은 친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특별히 우수한 학생, 뭐 되게 뭔가 뛰어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저희가 내신 성적이 수치적으로 나오니까 네. 그걸 말씀드리면은 교과 전형보다는 네. 살짝 낮은 0.3에서 0.5 정도 등급 낮은 친구들이 주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내신 성적 조금 부족하지만 학생부에 조금 더 충실화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 고등학교 생활을 좀 성실하게 했으면 네네. 그런 친구들이 지원한다는 말씀이시고 네네, 모아놓으면 특출나 야지 내가 학종에 합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은 가질 필요 없다. 부담감 네. 가질 필요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발되는 학생들도 저희가 이제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라고 말씀을 네네네.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 그러니까 즉 성적대만을 보고 오해하시는 건 되게 맞지 않고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또 선발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적 낮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이게 저희는 이제 잠재 능력, 즉 여러분들의 학생들의 기대치를 보고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성적이 낮고 높고를 떠나서 그 과정에서 중간에서 어떤 과정을 보이면서 이 친구가 노력을 했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선발된 학생들을 보면 학교 생활을 가장 충실히 하고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많이 선발되는 편이에요. 결과보다도. 지금 얘기 나온 김에 그 교과랑 종합 네. 뭐 어떻게 그 내신 등급이 형성되는지 네네. 대략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네네. 합격자들. 네, 합격자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전공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편차는 큰 편인데요. 아까마다 다르겠지만. 네, 큰 편인데 보통 저희가 3등급 때부터 해서 3등급 중반부터 해서 5등급 중반까지가 가장 이제 많이 합격자들이 분포하는 구간이고요. 이거 교과 전형 과정에서 네네네. 그렇고요. 종합 전형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이제 3.5, 4.0에 가까운 친구들부터 한 6등급까지도 네. 나오는 합격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대입 정보 포털 어디 가나 네네. 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볼 수 있나요? 네네,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예, 이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면접 전형이 있죠. 네. 면접이 들어가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죠. 네네네. 예, 면접에도 이제 직접 선생님 참여하실 텐데 네. 면접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굉장히 좀 두려움이나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 면접을 준비한 학생들한테 좀 어떤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아, 네. 그 면접에 대해서 사실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학교가 아무래도 이제 경상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면접을 실제로 면접관을 들어갔을 때도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남학생들이 말을 잘 못해서 자기의 기량을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저희의 목적은 이제 그 학생들의 능력을 다 보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다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학생부를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 정보는 학생들이 어디서든지 다 접했던 정보일 텐데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자체가 학생부를 기반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학생부를 잘 살펴봐야 되고요. 특히 보실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동기로 이 활동을 했고 이 활동을 하는 동안에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이 있었고 활동이 끝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변했냐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면접은 그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결과를 묻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생각해서 먼저 정리를 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는 이제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표현.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안 하면은 말을 안 하면은 이제 점수를 줄 수가 없죠. 말을 안 하면 네. 말 안 하는 친구들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요? 네. 얼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당황하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긴장하거나 예, 머리가 백지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면접만 하면 사실 제가 나쁜 남자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인상 쓰시나요? 아니요, 그 똑같은 인상인데 이 여학생들이 저를 보고 우는 친구들이 그 표현을 못하고 머릿속에서 대답만 멜도고 말을 못하니까 속상해서 우는 친구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면접관도 굉장히 이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연습을 하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지만 이게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말하는 연습을 했다면 이제는 소통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저희 계명대학교의 면접 평가 기준에도 의사소통이 있거든요. 의사소통 역량이. 이제 이거는 뭐냐면 질문을 잘 듣고 면접관의 질문을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해야 됩니다. 네. 맞는 답을 해야 되고. 동문서답 하는 친구들이 좀 있죠. 네,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어쨌든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분들끼리 경쟁을 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소통하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꼭 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한 몇 분 정도 하나요? 저희는 8분 내외로 면접을 8분 하고요. 내외로. 네, 의예과 같은 경우는 이제 10분 내외로 한 방당 10분 내외로 30분, 20분 이렇게 나누십니다. 학생부 위주 그 확인 같은 그런 네. 그게 핵심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질문이? 네, 모든 질문 학생부에서 추출을 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자기 학생부를 잘 숙지하고 그다음에 네. 좀 훈련을 해라. 그렇죠. 표현하는 방법 네, 그리고 네, 네. 그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그 의사소통 능력이다. 이걸 맞습니다. 중요시하는 부분이라고 네.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약간 좀 학생부를 좀 잘 숙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 학생부에 어떤 게 적혀 있는지 잘 모르고 면접에 네.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